K-팝을 좋아하는 게이 3명이 모여 수다를 떠드는 시간. 최신 컴백 이야기부터 추억의 무대, 덕질 에피소드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만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K-팝과 일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네요. 이걸 시작하다니 좀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약간 사는 것도 다 너무 다르고 이게 시간 맞추기가 워낙 다 바쁘시다 보니까 한 명이 좀 유독 바쁘신 것 같긴 한데 난가? 전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 명이 제일 바쁘고 네. 어쩔 수 없죠. 한 명은 핑계가 많으시고 제가 한 2달 전쯤에 말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저 시작은 처음 말 나온 거는 옛날이긴 한데 언제 말했죠, 제가? 거의 진짜 한 12월, 1월, 11월? 11월? 작년 말쯤부터 카톡으로 말했나요? 네, 그때부터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막 정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말했던 거는 그 외대 놀러 갔을 때. 외대 그쵸. 놀러 갔을 때 밥 먹으러 갔을 때. 소파가 아늑한 카페에서 팟캐스트 갑자기 하자고. 사실 그때는 우리 평소에 떠드는 것처럼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져가지고 막상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져가지고 갑자기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쵸, 단톡방 만들어 놓고 네.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없다가 이제 최근에 또 갑자기 확 이렇게 1화를 찍게 됐네요. 너무 우리끼리 떠든 것 같으니까 이제 각자 본인 소개를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닉네임 먼저 네.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저는 설이라고 하고요. 설인가요? 네, 설이로 하려고요. 아, 왜냐면 정말요? 원래 다른 닉네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좀 실제 이름이 좀 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유 명사가 있었는데 네, 좀 더 편한 닉네임이 있는데 갑자기 말 잘못 나올까봐 무섭네요. 근데 섞어 쓰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근데 일단 설이 씨. 네, 오피셜한 닉네임은 설이로 가겠다. 설이 씨로 하는 걸로. 그리고 저는 더벌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뭐 닉네임의 유래라고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제일 시끄러운 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제가 그때 언제지? 한번 회사 가가지고 회식 자리에서도 또 이제 그런 평가를 또 받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쟤는 회사에서 되게 조용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술만 먹으니까 막 지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또 평가를 들어서 이게 내가 닉네임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인 원래 건지. 그러세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 네, 그러세요. 원래 말이 네. 굉장히 많으신 편이지 않습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깔때기 토크 전문이에요, 제가. 모든 걸 나한테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더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저는 설이 씨에 이어서 더벌 씨였고요. 저는 빌라넬이라고 합니다. 왜 본인 닉네임을 부끄러워하시죠? 제가 이거를 좀 버린 이름이거든요. 좀 버리고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심취해 있던 드라마가 킬링 이브라고 영드거든요.
근데 이게 주인공이 좀 사이코패스 킬러인데 거기에 좀 심취해가지고 이 캐릭터가 좀 감정 기복 있고 충동적이고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좀 예술적으로 해요. 그리고 패션을 되게 신경 쓰는 약간 저의 모습이 조금 있긴 한데 좀 닮고 싶은 그런 거여가지고 어떤 추구미적인 네, 추구미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빠져 있어서 빌라네르로 근데 다른 닉네임보다 항상 이 닉네임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고 그런가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들이 다 이름을 안 부르고 평소에도 다 빌씨라고 이렇게 맞아.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게 어쩔 땐 또 어색한 느낌이 조금 그쵸. 있는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게 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경로가 아무래도 트위터가 먼저다 보니까 트위터 닉네임으로 부르는 게 좀 익숙한 사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 나이 음, 공개하시나요? 나이는 뭐 그냥 30대 초반이다. 30대 된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 좀 됐어요. 생각보다. 좀 됐나요? 네. 윤씨 나이로 맞나요? 만 나이로는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제 진짜 만으로는 30대로 진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제는 30대 치고 좀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렇게 막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 이 두 분 같은 중에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일 30대 된 지 좀 돼가지고요. 네. 어차피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막 30대 됐다고 우리 이제 늙었어 이러는 게 근데 원래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사람들이 더 나이 먹은 척하고 형, 누나, 언니 노릇 하려고 하고 그쵸. 살 더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다음은 MBTI.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는 이 두 분과는 조금 다른 가운데 NF인 INFJ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감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오히려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T 성향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느 부분에선 잘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만 T 성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당신이 T를 꺼내게 해요. 그것도 맞아요. 당신이 그리고 보통 감정적인 피드백을 안 받아주시잖아요. T에게는 T다. T에게는 T로 상대한다. 응수한다. 자 이게 적재적소에 맞게 제가 대응하고 있다. 악마 인프제라고 항상 떠벌씨가 놀리시잖아요. 제가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다른 그거는 다른 저기 분들이 네. 일단 본인이 악마 인프제라고 먼저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세상이 악마를 꺼내게 하는 세상이 나를 악하게 한다. 그렇죠. 떠벌씨는 저는 이제 ISTP E팁이라고 요즘 떠오르는 인성 파탄 MBTI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연애하기 제일 최악의 상대라고 뭐 그러겠죠? 인스타에 많이 뜨거든요. 일단 아니 근데 또 이게 MBTI는 사실 연애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연애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또 때문에 수뇌보 모두 나오나요? 또 ISTP가 MBTI를 믿지 않는 어떤 그 성향을 지금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MBN은 뭐 과학이 아니다. 항상 주장하셨던 그걸로 나를 이렇게 단정 짓고 싶지 않다. 그걸로 날 정의하지 마라. 알파벳 4개로 나를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지만 그 특징조차 ISTP의 특징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파악할 때 무조건 그 알파벳 4글자로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다라고 해보니까 항상 내로남불의 내로남불에 좀 이렇게 ISTP는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내로남불의 성향이 좀 강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매력이죠. 저는 MBTI가 좀
특이한 거 같거든요. 일단 F는 절대 아니고요. ESTJ입니다. EST.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같은 엠비어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3명이 있거든요. 김구라, 김구라. 좀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떡하지? 한가인,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우파에 나오셨던 모니카. 그렇죠. 세 분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연예인만 나열했는데 알 것 같은 특징이다. 그쵸, 이 3개만 모아도 알만하다. 굉장히 통제욕도 강하고 일단 네. 리더십이 확실히 있으시고. 항상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 할 때 자기 의견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건 관심이 뚝 떨어진다. 너무 관심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희 말에 대답을 안 하거나.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럼요. 4년을 함께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 하게 된 이후에도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네, 그쵸. 추진력이 좀 있긴 해요. 네. 부분에서도 ESTJ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렸을 때는 진짜 제 성격이 싫었거든요. 이게 약간 본인을 갈궈서 이렇게 약간 성과물을 내는 성격이어가지고 되게 싫었는데 좀 요즘에는 느긋해지는 법을 배워가지고 좀 나아졌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할게요. 낱말 좀 듣고 다음에 얘기 좀 수용하고 다음에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 없는 얘기 좀 관심 있게 들어주고 이게 결국 반성으로 귀결되네요. 뭐 악마, 네. 내로남불, 뭐야?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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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 안 듣는 마이웨이. 히틀러. 히틀러. 죄송해요. 이거 드러내자. 히틀러 ESTJ지 않았을까? 약간 독재자 성향. 히틀러 ESTJ지 않았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MBTI 검사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시키면 ESTJ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다음으로 직업 간단히 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빠르게. 직업 저는 주말 쉬는 직장인이에요. 주시지. 네. 약간 나는 솔로 버전으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가게를 2개 이상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자영업자는 아니라서. 자영업자는 아니시구나. 네, 회사 다닌 지는 한 경력으로 따지면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지 않나. 다들 나이도 그렇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이거는. 그만큼 나이가 또 들었다는 얘기고.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그냥 뭔진 저희가 아는데 네.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네. 보니까 그렇다면 엄청 대단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딱히 이 직업을 먼저 얘기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네네. 하지만 범죄자도 아니고 오히려 거리가 멀죠. 그렇죠.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정도로. 세금 너무 잘 떼어가지고.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직업을 그냥 다들 공개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약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저는. 하트 시그널 같다. 하트 시그널. 예상치 못했어. 홈 프로텍터? 처음 들어봐. 저는 홈프로텍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교대로 홈 프로텍팅을 하신다고. 교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업주부도 같이 전업주부. 그럼요, 전업주부. 확실하게 겸하고 있죠. 혼자 사는 게 아니긴 해서 동거인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집안일 좀 열심히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소개는 젠더. 사실 제가 그런 젠더를 명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사실 그런 걸 잘 알고 있진 않아서 그냥 얘기하자면 시스젠더의 게이
호모섹슈얼 네, 남자 이미 남자 좋아합니다. 네, 이미 남미세입니다. 남미세이신가요? 남미세입니다. 아, 되게 네 표현이 네, 앞에 다 좋으시다. 집어치우고 전 네. 남미세입니다. 남미세 공통사항 아닌가요? 아닌 사람 있나요 여기? 아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가 아직 사실 조금 서투르긴 한데 어색하고 어색하고 해본 적이 없죠 별로. 평소에 그렇게 많이 쓰는 평소에는 성격은 아니어서. 네, 그렇죠. 평소에는 항상 이제 떠벌씨 이제 결혼해야지 하면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한 번은 좋다니까 말하고 가주시죠. 그게 맞나? 시스젠더 이게 맞나? 시스젠더가 이제 그 남성으로 본인이 태어난 성과 본인이 내가 인식하는 성이 인식하는 성이 같다. 네, 그러면은 시스젠더고 그리고 성애하는 상대가 네.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동성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호모섹슈얼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뭐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 모습 자체가 그냥 그 뭐냐 스테레오타입이지 않을까. 무엇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그 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아닌가. 너무 평범하게 똑같은 사람 좋아하고 아니 똑같은 저기 뭐냐 그렇죠. 저기 상대를 좋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너무나도 정상성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게이적 정상성을 수행하고 있다 네, 열심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모두 3명 다 게이이고 소개해 나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미 이미. 거기서 걸러질 사람은 뭐 소개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3명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음으로 얘기할 건데 네. 서벌님이 뭐 기대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근데 제일 구심점이긴 했죠. 그렇죠. 셋이 처음 만나게 된 이유에는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떻게 그랬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내가 지금도 물론 지속을 하고 있긴 한데 그때 한창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들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여기 뭐야 같이 하시는 두 분을 그 뭐냐 넷상에서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넷상 네, 트위터 상에서 넷상 너무 네.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보의 바다 안에서 이제 네. 같이 튜브 타고 떠밀려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얼굴 한번 볼까요? 라고 이렇게 시간이 어쩌다 그렇게 맞아 버리니까 그래서 얼굴 보고 그때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네, 그쵸. 트위터로만 서로 뭐 멘션 주고받다가 근데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 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출사 같이 뭐 나가실 분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또 마침 그날 심심해서 그 멘션으로 저도 혹시 가도 될까요?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더블님이랑 빌라넬님은 한번 본 사이여서 마침 또 그럼 빌라넬님이 저도 가도 되냐 해서 이렇게 셋이 처음 만났던 맞아요. 기억이 서벌 씨를 제가 신사역에서 먼저 집 만남을 했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만남에 네, 햄버거 먹고 이제 뭐 초코 파는 가게 가가지고 초코라떼 이런 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죠 저희? 기억 네. 나시나요? 그때 진짜 막 그냥 처음 봤는데 굉장한 정보 공유를 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정보를 남발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뭐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네. 첫 만남인데도 말이 잘 통하고 통하는 게 많다고 느끼는 그런 만남 있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서로 막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게 이게 막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막 사진 찍어주겠다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러 가고 막 그런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강 가서 좀 친해지고 나서,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셋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그쵸. 각자 알고 있는 친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같이 만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그때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죠? 게임 같이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일이에요. 예. 아, 나중에. 예. 게임 같이 하게 된 거는 조금 나중에 일이고, 중간에 이제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자리가 남아가지고, 같이 보실 분 해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친구도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6명이 됐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5+1 해가지고 그렇죠. 5명이 이제 라치카가 그때 이제 수우파 할 때니까. 굉장히 흥하고 있었을 때요. 저희 셋 처음 만난 날에 라치카 얘기를 했었고, 네, 저희가 이제 한 명이 갑이고 한 명이 리안이고 한 명이 시리즈다 해가지고 셋이 이제 구축이 됐고, 이제 나머지 2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피넛과 그리고 H1을 섭외하게 됐다가 이제 객원으로 청아까지 객원으로 청아까지 이제 라치카는 모시게 되는. 청아가 필요하니까. 그쵸. 네, 청아 없이 라치카 아니지. 라청청라라는 말이 있죠. 아우. 고유명사잖아요. 청하면 라치카, 라치카하면 청아. 하면 청아. 너무 오글거려. 그래서 거의 그냥 어린이들, 애기들 가족놀이, 소꿉놀이 하듯이 하나하나씩 네임 지어주고. 그때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4년, 횟수로는 4년이 됐고, 그 날짜를 보니까 사진첩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년 10월 24일. 합정에서 저희가 또 보겠지 떡볶이를 먹었고, 갈릭 감튀가 정말 맛있는 그 집. 그리고 무대륙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한강공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저는 그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서리님의 디나이얼 시절 얘기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물론 잠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한눈을 팔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이 세상에 나를 부정하는. 그렇죠. 온통 이성의 세상에서 나도 그 안에 한번 속해 보고자 정상성에 한번 발을 담가보셨다. 담가봤지만 결국은 나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눈 떠보니 온통 이성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가사가 있죠. FX 레드벨벳 노래인가요? 레드벨벳의 주에 나온 노래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제일 기억나는 건 셋이 처음 봤는데 지금 공통 주제가 앞으로 저희가 얘기할 주제이기도 한 K-pop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서로 도스코 얘기를 한 게 도스코 얘기를 했죠. 도스코 얘기하면서 사진 찍었구나. 근데 솔직히 저는 도스코를 안 봤기 때문에 맞아. 거기다 말을 얹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봤다쳐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안 했어요. 아예 말을 안 그때 했어요. 아직 아니었구나. 꼭 도스코가 아니어도 그 온스타일 시절 온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즐겨봤다. 그리고 서로 옛날 예전에 K-pop 1세대 걸그룹들 얘기도 하고 SES, 핑클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게, 처음은 좀 어색했지만 얘기하면서는 처음 본 게 맞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둘이 K-pop 얘기로 굉장히 잘 통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날도 서로의 끼곡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끼곡 얘기하고 주얼리의 버라이어티 이런 거 나오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뭐였지? 좀 청순하게 했나 뭐였지? 맞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다시 이제 좀 차분하게. 저도 K-팝에 조예가 있는 편이긴 한데 두 분을 따라가기에는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되게 제가 봤을 많았거든요. 때는 관심 분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소녀시대 수록곡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소외감 느껴지고
그렇죠. 그 각각의 전문 분야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관심 맞아요. 분야가 달라서. 저는 좀 YG, 네. JYP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핑크블러드 있는 사람도 네, 있고 핑크블러드 좀 심각했던 사람들 있고 아니면 더 올드 K-팝을 좋아하는 사람, 벌써 올드팝이 돼버린 그 그렇죠. 전설이 돼버린 예. 그 세대. 베이비복스 이런 거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3명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실은 멤버가 6명이다. 그 중에 이제 원조격인 멤버 3명이 모여서 팟캐스트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팟캐스트 하고 싶은 이유. 하고 싶었나요? 그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엠튜브를 좋아하는데 엠튜브도 팟캐스트를 시작했잖아요. 두 잔이라고. 엠튜브 님도.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걸 계기로 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이제 팟캐스트 해보지 않을래라고 빌라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진지하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그냥 그거 녹음하고 추억하는 느낌으로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새로운 자극 필요하시다고 그쵸. 하셨죠. 그거 본인 말씀 아니세요? 아니, 저도- 말하셨어요.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저도 제일 오래되셨죠. 하다 보니까 뭔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거에 빠져서 더 이상 이 직업 활동에서는 자극이 없었어요. 새로울 게 없어. 그리고 뭔가 저도 이제 스스로 뭔가 하나의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그런 시기에 이런 팟캐스트를 하자고 얘기해줘서 흔쾌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최근에 이제 이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오랜만에 봤는데 4년 7개월을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을 일했더라고요. 쉬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즐겁고 설레는 일도 되게 없고 해가지고 좀 많이 듣긴 했어요. 최근에 팟캐스트를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KPC방 계피방. 유명하죠. 그렇죠. 그거를 많이 들었었고 오인무라고 오지은과 이미랑의 그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말고 사실 듣는 게 많아요. 그쵸? 경제 팟캐스트, 어, 뭐 게이 팟캐스트도 당연히 듣고 영화 팟캐스트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듣는 것도 좋지만 생산자가 한번 돼가지고 하면은 성취감도 있고 뿌듯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카톡방에서 되게 많은 얘기 거의 뭐 쉬지 않는 대화를 하죠. 그쵸. 뭐 일상 보고 일상 보고도 나 하고, 오늘 밤 뭐 먹었어. 이제 뭐 그거부터 했어. 해서 막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가 좀 주이긴 한데 네.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여기서 또 디나이얼 디나이얼 있는-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결론을 말하자면은 그 카톡방에서의 그 얘기가 공통 공감대를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킬 만한 뭐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른 결인 것 같은 게, 사실 팟캐스트는 많이 안 듣거든요. 팟캐스트를 뭔가 내가 이제 듣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안 듣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어제네.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라디오를 좀 많이 듣고 자란 게 있었거든요. TV 대신 라디오가 조금 더 친숙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라디오 그 진행자 같은 게 좀 저의 동경의 대상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막 라디오를 막 영스트리트도 들어보고, 이제 볼륨을 높여 텐텐클럽, 뭐 침식타파, 추억이다. 별밤, 그리고 이제 아예 심야 그 음악 방송 같은 스위트 뮤직 박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뮤직하이 뭐 이런 거. 푸른밤은 솔직히 안 들었나요? 아니 푸른밤을 그때 당시에는 성시경을 조금 이제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탄스러운 약간 좀 재수 없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에픽하이가 했던 게 뭐였지? 그게
아니, 그게 아니야. 에픽하이가 친한 친구 말고, 근데 친친도 듣긴 했네. 친친도 있고, 친한 친구도 들었는데, 이제 에픽하이가 했던 라디오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런 감성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근데 최근에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좀 많이 그런 이제 생산자가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채널들이 하말넘만이라고 이제 알죠, 예, 알죠. 알죠. 저희 예전부터 보지 않았어요. 예, 그 사투리 그분이- 강의해 주시고, 네, 그분이 좀 미디어리. 아프시기 전에도 유튜브 쉬기 전에도 봤어. 저는 사실 그 뒤에부터 이제 보긴 했는데.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도 HSP로 좀 빵 떠가지고. 그분들처럼 이제 자기가 요즘 관심 있는 주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동경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부 유튜버인데 얼굴 공개 안 하시고 자기네들이 뭐 하고 노는지 그냥 싹 다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릴스랑 자동차. 그래서 노래 들으시는 예, 분들, 그 인생은 녹음 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모든 같아요. 걸 다 녹음하시는 그런 분들. 쇼츠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저도 진짜 몇 번 돌려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좀 이렇게 녹음하는 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좀 흥미가 좀 생기기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마냥 또 쉬운 건 또 아니니까. 이제 내가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뭐, 원래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지금은 물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어릴 때는 또 문학소년이었어가지고, 막, 혼자, 이제 뭐,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 공책에다가 혼자 소설도 써보고, 막, 저도 초등학교 때 예. 말하기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고, 구연동화 이런 거 많이 해보고 했는데,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근데 지금은 상상력을 다 도둑 맞아가지고. 오래졌죠. 예. 더 늙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그 뇌신경 살아있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모였나요? 요즘 조금 힘들긴 해요. 이게 좀 가물가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일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근데 진짜 일할 때랑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에 관련돼서는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 외의 기억력이랑 그 외의 사고력이 되게 떨어지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 일할 때에 뭔가 업무적인 거로는 관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슬슬 좀 적응이 되면은 관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해버려가지고 내가 그만큼의 뭐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막상 그거를 다른 분야로 이제 내가 뭐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뭔가 많이 몸이 무거워진다거나 이게 좀 생겨버리니까. 일할 때도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외의 거에 에너지를 좀 안 쓰려고 비축을 하면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게 많아져. 처음 일할 때랑 다르게 다들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책임감도 뭔가 많아지고 일을 또 잘해야 하잖아요. 그냥 처음이랑은 다르게 좀 잘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유지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난 아직 애긴데? 나는 응애인데. 난 응애인데 나한테 이런 책임감?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직급이 또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좀 중간 관리자 역할을 좀 그렇죠. 맡게 되셨으니까. 정말 실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더 약간 그 일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바깥에서 자극을 찾고자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벌써 34분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시간을 저희가 타이머를 해놓긴 했는데 일단 멈추고 그냥 얘기해볼게요. 다음 주제는 K-팝을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사실 저희가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게 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K-팝인데 K-팝을 왜 얘기하고 싶냐. 아까도 저희 만나게 됐을 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첫 만남부터 K-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6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3명이라서 좀 더 얘기할 만한 주제들이 많지 않나. 일단 신곡이 나오면 반응을 이제 쭈르르 하는 읊죠. 네, 3명인데 이제 말하지 않아도 듣고 있다 이미. 그거 그냥 그래서 봤어? 이러면은 뭐 어떻더라, 뭐 좋더라 이런 얘기를 카톡방에서도 많이 했어. 취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나오면 일단 들어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취향이 달라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저희 셋이 취향이 다 똑같았으면 그냥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만 했을 것 같은데 각자 듣는 노래 취향이나 좋아하는 컨셉 뭐 이런 게 워낙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재미있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징이 저희가 90년대 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되게 외로웠거든요. 외로우셨구나. 갑자기 갑자기요? 고백을 아니 진짜 해버리네. 아니 제가 너무 막 SAS, 핑클, 막 베이비복스 이 세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가 있긴 했어요. 그 노래를 좋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같이 노래방에 다니고 했던 게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좀 이제 흘러간 친구고 되게 외롭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연히 알지 약간 이렇게 이걸 왜 몰라? 이걸 왜 몰라? 기본 교양. 하는데 교양 교양. 교양인데 바이블인데 왜 모를까 하는데 모르는 게이들이 생각보다 많죠. 상당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거나 케이팝이 아닌 그냥 해외 음악을 더 듣거나 네. 그리고 해외 음악도 저희 듣긴 하지만 게이라고 해서 모두가 패션에 관심이 관심 있고 뭐 최신 음악 듣고 이런 거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팝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주변 친구들 중에 오히려 그런 해외 팝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나는 그냥 뭐지? 뭐지? 이러고 근데 사실 해외 팝의 그 무드가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서가 약간 네, 정서가 좀 안 맞아요. 저는 좀 뽕기가 있는 거를 좀 많이 원한다. 그런 게 한국의 한국의 정서를 이게 항상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나는 진짜 한남 같다라는 소리를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데 첫타부터 네. 농담 아니신 거 알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컬처 핏이 너무 갑자기 많아가지고 황보짜리 생각나네요. 이 나라가 너무 좋아. 이제 월드컵 시즌이요. 네, 맞아요. 그때 무한걸스에서 이 나라가 너무 좋아. 이 나라가 너무 좋아. 뭐지? 오파시티 한 50 정도로 이게 뒤에 태극기가 태극기 있고 펄럭거리는. 막 좀 이렇게 눈물 고이는 울컥하는 아, 그런 진짜 짤. 안 됐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단 공통 관심사가 케이팝이었다. 근데 팝을 들으시죠, 서린님은? 저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팝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팝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추억의 팝들 좋아하는데 요즘은 찾아보진 않고 그냥 전 팝을 플레이리스트로 쭉 듣는 성향이. 약간 탑백 듣는 것처럼. 팝은 진짜 탑백기로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대중픽 좋아하시는. 그쵸. 그냥 사실 이런 거 듣는구나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좋은 노래도 많이 있고 하면 이제 아티스트 찾아보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는 팝을 두 분에 비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듣고 남자 노래보다는 주로 이제 디바 위주로 여성 아티스트 위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듣고 있어요. 게이다 보니까 네. 물론 남자 아티스트 좋아하는 게이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여성 아티스트 K-팝도 뭐 거의 뭐 걸그룹이나 이제 여자 아티스트 위주로 하지 않을까. 보이그룹은 아는 게 없어요. 알아도 아니 노력은 해보셨나요?
저 NCT 이해하는데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아, NCT는 듣죠. 근데 타이틀만 듣는다. 그쵸. 좋아하는 노래는 있는데 그 아이돌이나 아티스트까지 좋아하기는 어렵다. 좀 먼 길이다. 그리고 뭐 사담이긴 하지만 제 애인분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오,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시나요? 원래는 그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 그 밴드 아이돌들 있잖아요. CN블루, CN블루라든지 뭐 엠플라이. 엠블랑이라든지 데이식스라든지 있는데 실제로 그 팬카페까지 가입을 해서 공연까지 갔을 정도로 그래서 멤버가 기억을 할 정도의 굉장히 코어 팬이셨다. 대박.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뜸하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분 유튜브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남자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갈아타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갈아탄? 다른 아티스트. 다른 아티스트를 좋아하진 않고 아. 딱 좋아하는 두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뭐 게이라고 해서 남자 아이돌 뭐 싫어하거나 안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게이들의 취향은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 셋은 여성 아티스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그리고 없죠. 좀 관점이 게이들이 제가 저번에 카톡방에서 얘기했었는데 게이들이 그 케이팝 아이돌을 소비하는 그 특유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시로 들 때 그 군대에서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이 그쵸. 저는 그때 뭐 충격.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뭐 뮤비를 보면은 굉장히 뭐 독특하다. 아, 의상이 좋다. 음악이 끝내준다.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지. 그 성애적으로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지만 군대 뭐 게이분들 군대 갔다 오신 게이분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정서가 다르거든요. 네. 아, 그렇지.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나 음악 방송을 볼 때 저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얘기하신 대로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러니까 그 걸그룹이,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엄청 반응이 좋은 걸그룹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거 뭐야, 구분하는 거 뭐라 그러지? 방산용, 민수용. 방산용이 따로 있었죠. 방산용 걸그룹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좀 이렇게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좀 섹시 컨셉의 그런 그렇죠. 걸그룹 많이 나왔었어요. 저기 뭐지, 잘된 케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막 라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라붐 상상과 아니면은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지금은 네. 부부걸로 활동하고 있는. 롤린. 롤린이 그때 사실 그때 군인 친구들은 이미 다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나중에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또 많이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죠. 맞아요. 그렇게 좀 잘 되는 거 보고 막 괜히 나 혼자 뿌듯해하고 있거든. 딱 그거 나왔을 때 이제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군대 때 같이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너는 여자를 좋아해. 그렇게 오해를. 네. 우리는 순수했는데. 그쵸. 우리는 순수하게 이 노래와 이 안무, 이 의상, 아니면 뭐 춤출 때 어떤 동선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자아 의탁을 했을 수도 있고, 와, 진짜 멋있다라고 봤으면 그분들은 이제 진짜 아까도 얘기했죠. 성애적으로 예쁘다 아니면 뭐 몸매가 저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2PM이나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옛날 2세대 남자 아이돌 짐승돌. 그 짐승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 친구들은 그분들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 이해할 수 있다. 갑자기 몇 초 만에 이렇게. 그분 좋아하시나요 요즘? 누구요? 산. 태산. 네. 에이티즈의 산이님이라고. 맞아. 이거 애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감정 이제 에이티즈 산이님 인스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네, 감정이었다. 그쵸. 이게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상대가 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쵸. 좋아하는 감정이나 아. 이런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미러링. 미러링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역지사지를 잘 해야지. 그래서 벌써 이렇게 케이팝 하나 나왔다고 저희끼리 신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케이팝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또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도 케이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좀 서로서로 이 대화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써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팝을 좋아했었고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다. 좀 죽을 때까지 듣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10대 음악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10대 음악이 평생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꾸준히 신곡을 또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익숙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그 맛이 케이팝의 또 묘미가 아닌가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케이팝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 시도도 많이 하고 또 계속 뭐 해외 음악의 영향도 있고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일단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죠. 케이팝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우리도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걸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왜 계속 신곡을 소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기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따라간다 해도 아까 얘기한 정서 있죠. 한국의 내 네. 뿌리는 네. 어디 가지 않는 네, 그게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케이팝 듣는 이유지 않을까. 네,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구분이 걸로. 네. 지어지니까 맞아. 또 팝이랑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다음 주제로 여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했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긴 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이름 후보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팟캐스트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니까요. 진짜 뭐 개판이에요. 뭐 근본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은 있었죠. 네, 그래서 후보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몇 개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씩 얘기하시죠. 사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캐릭터 이름 짓는 게임 캐릭터 이름 짓는 데만 2시간씩 걸리는 사람이라서 커마 하는 데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뭐든 상관없다? 이 두 분이 이제 정해주시면 정해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찬성반대 투표만 던지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손가락만 얹고 싶다. 네, 한마디로. 네. 좋게 얘기 포장해드릴게요. 밥상 엎어버리죠. 그래서 처음 후보가 제가 처음 말했던 게 끼팝. 그렇죠. 저희 아직까지 단톡방 이름이기도 하죠. 네, 단톡방 이름이 끼팝이에요. 하죠. 사실 네, 끼순이 직관적인. 끼순이들이 얘기하는 K-팝 네, 해서 끼팝, 그리고 K-팝이랑 발음도 비슷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되면 사실 돼도 상관없는데 중복이 되면 안 좋으니까. 다른 거 뭐 있었나요? 그리고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가운데 떠벌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한 데서 약간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를 따오자. 뭔가 이거 되게 괜찮은데라고 했었죠. 편하게 해. 편하게.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편하게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편하게 하고 듣는 분도 편하게 하고 또 약간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개가 또 들어가 있다. 개라는 단어가 한 글자가 편하게 해. 편하게 해라고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추천을 좀 몇 가지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계신 트치님이 있는데 네.
설화벌을 추천해 주셨어요. 갑자기. 서라버. 네, 서리에서 빌라넬의 더벌의 벌 해가지고 설화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아, 드는 진짜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오, 좀 아이덴티티가 좀 네. 확실해. 이름이 좀 있죠. 이름을 걸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아마 케이팝 다 주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케이팝이긴 할 텐데, 근데 케이팝 말고도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목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누에비오가 나왔어요. 그쵸, 누에비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사실 이게 유력 후보 좀 제목이거든요. 그 어원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생들한테는 모르기가 어려운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 그치. 전설의 그룹. 네, 전설의 그룹.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큰 손가락입니다. 언급할 때마다 네. 진짜 숙연해지고. FX죠. 네. FX의 정확히 말하면은 NUABO. 그렇죠. NUABO. 네, 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케이팝 팟캐스트라는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기도 하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그룹의 히트한 곡이기도 하고. 이름이 좀 예뻐요. 네, 사실. 누에비오. 뭔가 네 글자로 떨어지는 것도. 네, 저희가 좀 의미를 근데 부여하게 말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사, 이 노래 가사도 보면은 사실 ABO라는 혈액형을 규정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의미 부여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성애나 뭐 이런 어떤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해주세요. 또 저희끼리는 약간 농담식으로 ABO의 A는 올이고 B는 바텀이고 O는 오랄이다. 비선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누구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각각 하나하나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성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셋이 나눠 가질 수 있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조금 나쁘네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ABO 중에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러게요. 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나를 규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네. 항상 디나이 하시는 일단 디나이 얼도 어립니다. 일단 디나이 얼도 어리다. 그래서 뭔가 케이팝적인 의미도 있고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 담긴 것처럼 개인적인 정체성도 담을 수 있어서 일단 유력 후보로 생각은. 근데 정해야 돼요, 지금. 지금 정하나요? 지금 정해야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정해오는 걸로 하는 게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 올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누에비오로 하시죠, 일단. 누에비오로 하시죠.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세 개 다 얘기해줬는데 누에비오가 제일 반응이 좋긴 했어요. 네. 누에비오인가요? 누예비오인가요? 저도 이걸 듣고 부를 때는 예비오라고 했는데 ABO에 정말 그걸 딱 의미를 둘 거면 누에비오. 애가 먹지. 애가 어이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똑같으면 어떤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틀어서 애로 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팟캐스트 이름은 누에비오로 정해졌습니다. 저희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1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만날게요. 조금만 기다려.